코로나 이후에 50대 중년 결혼이 많아졌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하고 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.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신부한테 배려하고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신부가 버릇이 나빠지거나 태도가 좀 불량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50대 신랑분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40대 신랑들이에요. 40대 초반 신랑들이에요. 그래요? 오히려? 예. 왜 그러냐면은 50대 신랑분들은 그래도 다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최소 20대 말 30대. 대부분 30대를 원하죠. 근데 이제 보니까 30대 미혼 여성이 이제 좀 귀하다 보니까 20대 말,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. 근데 이제 40대 초반 신랑분들이 도리어 이제 20살, 21살 결혼하다 보면 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결혼을 시켜보면은 사실 지난달에 세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19살, 21살, 22살 이렇게 세 명을 결혼시켜봤어요. 신부가. 예. 다 신랑 뭐 32살, 32살 신랑 한 명, 그 다음에 41살, 42살 아마 신랑이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. 막 시끄럽고요. 수다도 막 여자들이 떨고 시끄럽고 막 분다고. 근데 이제 또 신혼여행 가서 막 떠들고 놀고 이런 거는 또 잘 놀아요. 화기애애하게.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베트남 결혼 정년기는 사실 19살, 한국 나이 19살부터 시작이잖아요. 19살, 20살은 피하라. 암만 신랑분이 나이가 작더라도 피하라. 최소, 신랑분 나이에 따르시면 최소 21살 이상. 그리고 저 진짜 권하고 싶은 나이는 23살 이상. 근데 19, 20살하고 22살, 23살하고는요. 아까 방금 말했던 철없다 하는 거 이거는 심해요. 심하게 차이가 나요. 근데 20대 중반 넘어간 여성과 신랑이 나이가 50이든 뭐 40대 말이든 20대 중반 넘어간 여성은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. 자,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신랑분이 50대 이제 중반이다, 초반이다. 그래서 저는 됐으면 30대 말 여성을 원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또 40이 넘으면은 한국어 공부에 이제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30대 말을 원하는데 30대 말에 또 미혼 여성이나 아니면은 이혼을 했다도 아기가 없는 여성을 우리가 해드리려고 하면은 숫자가 작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데 30대 초반이든 30대 말이나 똑같아요. 그거는. 근데 뭐냐면 이미 자, 예를 들자면 50대 말 신랑분이 예? 20대 말 여성하고 결혼을 해요. 50대 말에서 20대 말. 그러면 어떻게 보면 30살 차이 납니다. 근데 50대 말 신랑분이 예를 들어 30대 중반하고 결혼을 해요. 아니면 30대 말하고 결혼해요. 그러면은 그 나이 차이는 20살 가까이로 줄어들어도 그 차이는 미비하다는 거죠. 뭐냐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게 아니고 신부 나이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냐 이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 나라는 한만큼 19살, 한국 나이로 19살부터 결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 19살, 20살에는 아직까지 철은 없어요. 한국 사람과 정신적인 연령은 한 5년 차이가 납니다. 여기 20살 같으면 한국에서 25살, 6살 이 정도의 정신 영역이 비슷하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도 25살, 6살 같으면 철없는 애라 그러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여성 나이가 신랑분 나이와 관계없이 20대 초반 이상, 중반 가까이 22, 3살 이상 여성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나마 좀 덜하고. 그리고 또 특별하게 어떨 때 보면요. 20살인데도 굉장히 여성이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. 근데 39살 신부를 제가 결혼시킨 적이 있어요. 50대 중반 남성하고 39살 신부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가끔 이 신부가 철이 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. 또 그것도. 사람 네. 그렇기 때문에 신부와 신랑의 나이 차이보다도 신부가 몇 살이냐 따라서 그 다음에
철없이 하는 거는 너무 항상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.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너무 못해줘도 안 되고 패턴을 유지해 가라고. 대신에 신랑분들이 신부의 말을 무작정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닌 거는 무조건 안 돼요. 그래서 저희들이 신랑분한테 교육을 시킬 때 철없는 신부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할 때 본인이 안 된다. 아니면 사장님한테 물어보고요. 이런 말을 꼭 하라 그래요.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한번 있었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신랑분이 신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. 전통혼례까지도 다 하고 진행했어. 근데 신부가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. 그 모임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, 그리고 그때도 신랑분하고 영상통화도 했대요. 그래 했어. 그래 하고 나서 좀 그날 놀다가 늦게 들어왔겠죠. 그 다음날 오전에 신랑이 전화하니까 점심때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전화하니까 그때까지 신부가 자는 거예요. 신랑 말은 어젯밤에 이제 술 좀 조금 먹었나? 이러고 이제 피곤해 자는데, 그래도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늦게도 놀러 가는 것보다 더 늦게 들어오시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. 이렇게 저 신랑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신부한테 우리 와이프가 자, 이런 거는 네가 고쳐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부가 신랑한테 그런 게 있으면 자기한테 바로 왜 이야기 안 하고 왜 사장님한테 이야기 하느냐. 좀 이렇게 약간 반기를 들었는가 봐요.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니네들 결혼시키고 하는 거는 모든 네 한국 가기 전까지 사장님이 책임지고 너 가르친다. 신랑분이 너에 대해서 이런 거는 고치게 해달라 하는 거는 네 바로 이야기 쓸 때 너 반기 안 들겠냐?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지적을 하는 거다. 이걸 가르쳐야 돼요. 근데 신랑분이 바로바로 하면은요, 신부가 도리어 툭 나가버려요. 그걸로. 그 때문에, 자, 항상 신랑분이 아닌 거는 아니다. 자, 저희는 회사에서는 너 이렇게는 안 돼요 하고 딱 하면 무조건 사장님 말은 따라요. 따르는데 신랑한테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신랑도 모든 거 있으면 사장님하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네 일거수일투족이 다 회사하고 진행하고 회사에서 진행하고 책임을 회사에서 지기 때문이다. 그렇게 딱 해서 신부한테 하나하나 안 되는 거는 안 된다. 자, 잘해줄 때는 잘해주잖아요. 잘해주지만은 아닌 거는 아니고, 제가 하잖아요. 너무 잘해주면은 나중에 상투 잡고 흔든다. 이런 말 제가 쓰잖아요. 그 며칠 전에도 그런 신부가 하나 있었어요. 신랑분이, 신부도 신랑이 너무 좋아. 근데 신랑분이 그걸 다 받아주니까 우리 신랑 신부 같이 앉아갖고 회의를 하는데도 막 신랑한테 애정 표현하고 뽀뽀하고, 그래서 내가 지금은 회의 시간이야. 그 신랑이 그걸 받아줘 버리니까 그런 거죠. 그 사실 철없는 행동이잖아요. 다른 신랑 신부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신랑 신부 이렇게 앉아서 마지막 평가회처럼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랑한테 애정 표현해가면서 뽀뽀해가면서 그러고, 옆에 다른 신랑분은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얼마든지 많이 하고, 두 사람이 뭐 걸어갈 때 저쪽에 둘이서 대화할 때 얼마든지 하래요. 대신 다른 사람과 회의석상에는 하면 안 된다. 나중에 한국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인데서도 너무 하면은 처음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보기 좋아요. 그렇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은 심하다 그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철없는 거는 반드시 바로 지적을 하고 가르쳐야 돼요. 이런 건 또 어떻습니까? 그 모든 여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그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잖아요. 당연하겠죠. 이제 신랑분들이, 자, 이 신부들은 한국 가잖아요. 한국 가면은 일단은 신랑을 잡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막 하는 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집을 부리잖아요. 신랑분은 그거는 반드시 꺾어줘야 돼요. 자,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신랑분이
하노이 여성분하고 결혼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찾아온 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자기 친구를 처제를 결혼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와서 저한테 이제 서류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 맡아서 해 주십사 하고 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한테 하노이 여성은 이런 점이 있는데 좀 잘 알고 하십시오 하면서 그 신랑분, 결혼한 신랑분 본인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사장님 말이 맞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걸 꺾었습니다. 대단하시네. 네. 처음에 최초부터 당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안 산다. 당신 이렇게 이런 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당신 그렇게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하면은 내가 한국 안 데리고 간다. 신부가 알았어요. 근데 처음에 한국 와서도 약간 그걸 많이 카더래요. 지금은 당신 보따리 싸고 가 그랬다더라고요. 응? 이렇게 하려면은 당신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. 지금은 그분이 결혼 생활을 아마 그때 한 7, 8년 정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정도 좀 오래 살았어요. 본인은 자기 와이프를 완전히 꺾었답니다. 근데 지금은 잘 한대요. 그래서 제가 북쪽 여성하고 살면서 성공하셨네요. 제가 그런 말 하면서 처제도 신랑분이 이분 소개를 했으니까 처제도 어떤 여성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본인은 많이 배우면서 친구한테 많이 배우시라고. 그래갖고 이제 서류 진행은 좀 그분이 소득 문제에서 걸려요. 그래갖고 소득 문제는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면 된다고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분이 알아서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서류 진행을 저한테 맡기실 것 같으면은 다시 연락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보낸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분도 뭐냐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. 본인이 처음에 못 겪은 분들은 나중에도 못 겪어요. 저한테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처음부터 저희가 회사에서도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. 신랑분들한테도 갑니다. 안 되는 건 본인이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. 회사에서 안 된다 한 것도 본인도 신랑도 같이 안 된다고 가고 나중에 한국 가 살 때도 신랑이 이거는 안 됩니다. 신부한테 딱 했을 때 신부가 들어줘요. 근데 처음에는 회사에서 안 된다 한데 신랑은 자꾸 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. 나중에 신랑한테는 만 요구하게 돼. 그러면 신부는 한국 와서 신랑을 자꾸 흔들려고 그러죠. 완전 주도권이 신부한테 넘어가 버려요. 딱 고집 부분은 반드시 꺾어줘야 돼. 한다고 뭐 신부가 깨행하고 살아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또 이런 말 또 하신다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. 뭐 잘해주는 거는 잘해주면서 특별하게 중요한 문제는 신랑을 허락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거예요.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. 이걸 항상 신부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. 제 와이프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하지만은 저한테 반드시 허락받을 부분은 하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 원하는 건 웬만한 건 다 들어줘요. 들어주지만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허락을 받고 한다는 거. 제가 이거는 하지 맙시다 하면 안 해요, 그 사람.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. 본인이 뭐 가족들하고 모여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부분 알아서 하세요. 좀 뭐 요번에 좀 투자 좀 하고 싶어서 가는 거 제가 봤을 때 같이 있으면 뭐 하세요. 마음대로. 근데 아닌 그 부분은 안 된다.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요. 한국에서 살면서도요. 본인이 파악해요. 아, 이거는 남편이 안 되겠다 싶은 거는 미리 말 안 해버려요, 이제. 그래서 그 부분을 신랑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. 그걸 가장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